다들 김이 좀 새셨겠지만 그래도 본방 리뷰를 좀 해보면 최종 커플이 될 만한 건 4커플이었잖아요. 네. 첫 번째는 영수님하고 영숙님 얘기를 해보면 마지막 데이트를 가는 차 안에서 영숙님이 막 오빠라고 부르고 이러잖아요. 네. 거의 그때까지만 해도 영숙님은 거의 뭐 사랑에 빠지기 직전? 마음을 다 준 상태였는데, 아니, 사랑에 빠졌죠. 네, 사랑에 빠진 상태였는데, 네. 이제 영수님이 좀 연불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았다. 갑자기 자기가 갑이 된 것 같고 음.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속마음을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 속마음부터가 잘못되긴 했는데 영숙님이 자기의 욕심을 다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나는 선택을 안 하더라도 너랑 데이트 할 거야 밖에서 이래요. 그러니까 영숙님 입장에서는 내가 데이트 해준다고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방송 출연하고 나면 연락이 많이 올 거다. 그럼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얘기 한 출연자들이 제 기억에 거의 없거든요. 낯설사계 3기 영수님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모든 기수 다 본 건 사실 아니라서 기억에 남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사람들끼리 관심 없는 사람들끼리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나랑 커플이 될 가능성이 있는 여자 앞에서 한다는 건 네. 상대를 너무 물러보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개무시하는 거잖아요. 네. 보험 까는 느낌? 그 영숙님 입장에서는 최종 선택을 해서 빼박이 돼버리면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 만날 때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최종 선택은 안 하고 너도 알아보고 연락이 오면 그 사람들도 알아보고 이런 마음인 거잖아요. 그냥 어장이 넣고 싶다. 네. 사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영숙님을 너무 우습게 봤다. 아, 너무 별로였어요. 그 영숙님도 바보도 아니고 나이도 있으신데 자존심 상하죠. 자존심을 상하죠. 그래서 그 태도에 정이 완전히 나가버린 것 같아요. 썸님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 들었을 때 손절 칠 것 같아요. 여지가 없는. 네. 나는 당신한테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당신도 나를 호감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갑자기 또 밖에서 데이트를 하지. 발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손절 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숙님도 되게 자존심이 많이 상했는지 대놓고 막 영철님하고 갈걸 영철님하고 갈걸 이렇게 표시도 하고 기분 상한 티를 팍 내버리죠. 그러니까 영숙님이 그때서야 좀 다급해져가지고 달래보려고 하지만 어쨌든 결론은 잘 안 됐잖아요. 근데 영숙님의 태도를 보면 최종 선택을 하는 거랑 별개로 안 됐을 거다 커플은.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 방송 모습 보고 DM으로 연락 와서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냥 막말로 얘기해서 그냥 얼굴 보고 만나겠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뭘 보고 만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냥 프사 보고 이쁘면 만나고 이거 아니에요? 말만 점잖게 하는 거지. 마음은 그건 네, 거죠. 마음은 그거죠. 근데 솔직히 속마음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계속 얘기를 했는데 영수님은 영숙님이 이성적으로 꽂히고 외적으로 끌리고 이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영숙님이 자기한테 계속 마음을 표현하고 사람은 괜찮아 보이고 조건도 좋아 보이니까 그냥 한번 알아가 볼까? 호감이 조금 생길랑 말랑? 뭐 이 정도? 관심이 있는 정도? 그런 것 같고 이성적으로 확 끌린다 이건 아니니까 그래도 뭐 내가 이성적으로 끌린 사람하고 만나고 싶잖아요. 사실 현숙님이 그런 대상이었던 거고 외적으로 자기가 끌린 거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런 사람 만나고 싶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상대방한테 대놓고 얘기하는 거는 진짜 개무시하는 거고 영숙님은 뭐 미련 없이 후회 없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한 것 같고 영숙님이 오히려 연락이 더 많이 올 것 같은데요. 좋으신 분 같고 교양 있으시고 영수님은 마지막에 좀 점수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영호 순자 얘기를 해보면 여기도 갑자기 영호님이 막판에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그 고민이 무엇에 대한 고민인지가 사실 안 와닿거든요. 말씀을 안 해주시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순자님이 되게 답답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지점 때문에 고민이 된다고 말을 해줘야 상대도 마음을 접든 아니면 그거는 이렇게 해결하다 이게 되는 건데 네. 그냥 혼자 고민이 있다 그러고서 뭐 정이 쌓였다 이런 안 와닿는 말을 하니까 그냥 애초에 별로 선택하고 싶은 마음 없는데 돌려서 그러는 것 같고 고민할 거리가 뭐야 도대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순자님 입장에서는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가 전혀 안 와닿잖아요. 네. 잘 막 엄청 분위기 좋고 영호님이 플러팅을 엄청 하고 좋은 모습 보여주고 관심 있다고 하다가 갑자기 고민을 한다는데 그 고민이 뭔지 말을 안 해줘. 답답한 거죠. 뭐 둘이 뭐 안 맞는 부분이 있거나 뭐 싸웠거나 그런 거 있으면은 그건가 보다라고도 생각을 하지. 갑자기 혼자 고민하고 말 안 해주고 돌려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애초에 마음이 없었나? 막 그런 의심도 들고 그렇습니다. 어떠셨어요? 아니, 지금까지 막 플러팅 엄청 해놓고 최종 선택할 때 되니까 갑자기 발 빼는 걸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영수님이랑 비슷하게
별로였어요. 그러니까 영호님이 뭐 매력 있고 뭐 외모도 괜찮으시고 유머 감각도 있고 센스도 있고 자기 직업에서도 성실하고 잘 사시는 건 알겠는데 그 본인이 앞에서 한 행동이랑 마지막에 고민하는 거는 안 맞는다 이거죠. 그렇게 앞에서는 매력 어필하려고 그러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짝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래서 맞는 사람 찾았는데 갑자기 선택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한다? 자기는 신중한 사람이다? 뭐 3일 동안 정이 쌓여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한다? 그럼 애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열심히 하면 안 됐어요. 네. 상대만 바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개소리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거잖아요. 습관성 플러팅이랑 똑같은 거예요. 상대 오해하게 만들고 현실로 따지면 계속 이성한테 막 볼 때마다 좋아하는 것처럼 행동을 한 다음에 막상 저 사람이 오해해서 나도 너 좋아해 하니까 그래? 이러면서 발 빼고 막 무슨 말인지 알죠? 24기 옥수님 같은. 그분하고는 다르죠. 그분은 이제 끝까지 뭐 선택을 많이 받으려고 한 거고 영호님은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가긴 했는데 앞에 모습하고 뒤에 모습이 매칭이 안 된다. 앞에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봤을 때 뭔가 순자님이 영호님한테 실수를 하거나 둘이 뭔가 삐걱거리는 게 나왔으면 영호님 입장에서 나는 순자로 좁혔는데 순자랑 이런 부분이 안 맞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잖아요. 뭐 이제 와가지고 딴 사람 알아보는 것도 그러니까 결국 영호님도 최선을 다했지만 순자님하고도 안 맞고 결국 뭐 짝은 못 만들었네 이렇게 되는데 보는 입장에서 둘이 엄청 잘 돼가고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거든요. 뭐 나중에 밖에 나와가지고 결혼하는 건 둘째 문제고 안에서 최종 선택하는 것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혼자 고민에 빠져요. 그리고 오픈도 안 하고 그리고 막 알 수 없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되게 알맹이가 없는 느낌이었다. 그 전에까지 얘기들이 진짜 알맹이가 없고 농담 따먹기 하는 느낌으로 느껴졌어요. 근데 최종 선택은 하실 줄 알았는데 결국엔 안 하셨어요. 근데 뭐 사실 할 거였으면 얘기를 해줬겠죠. 그래서 손자님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상철, 정숙, 영자 이 삼각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상철님도 그렇고 현숙님도 괜찮은데 왜 시집장가를 못 갔을까 하잖아요. 사람 보는 눈도 능력이에요. 저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보면서 상철님도 눈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숙님은 말할 것도 없고. 왜냐면 저는 이제 그 마지막 데이트에서도 보면 정숙님이 되게 영자님을 누르려고 그러고 건드는 말을 계속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갔다 하니까 정숙님이 다 그런 건 아닐걸? 막 이러면서 약간 꼽주고 그런 행동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봤잖아요. 상철님이 2대1 데이트 할 때마다. 그리고 영자님은 안 그런 걸 봤잖아요. 비교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게 사람 보는 눈이고 그리고 옆에 와가지고 보초서고 막 이런 거 보면 이게 저 같았으면은 점점 매력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현숙님이 너무 심해서 그렇지 상철님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하는 그 톤이나 말투만 봐도 그 사람이 좀 보이잖아요. 근데 정숙님은 말을 이쁘게 하는 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본인 속마음 못 감추고 막 하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둘이 1대1로 대화할 때도 데이트 끝났으면 나한테 오지 막 그런 얘기 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 뭐 자기가 뭐라고 왜 가야 돼. 상철님이 주인 찾아가는 개도 아니고 보고 싶으면 자기가 와야지. 그리고 본인도 데이트 끝나고서 붙잡아달라고 똑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로남불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피디님 얘기하는 거 듣고선 자기가 뭐 어디를 맞았다고 하면서 그러는 게 저는 좀 그럼 피디 얘기지 자기 마음은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마음에 딱 결정이 된 거죠. 좀 더 알아볼 수도 있지 않았나 아주 아쉬워서 그래요. 저는 영자님이 보면 볼수록 괜찮았어요. 네. 모두 그렇게 생각하셨죠? 네, 똑부러진 느낌도 있고 주변 사람을 안 불쾌하게 하는 물론 이제 처음에 이제 현숙님 몰아갈 때 같이 한 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자기는 쏙 빠지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영악한 거거든요. 근데 대인관계도 잘 맺을 것 같고 말도 교양 있게 하고 그래서 더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둘 중에 선택을 한다면 근데 갑자기 1대1 대화하면서 정숙님한테 영자님한테 뭐 거절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고민 중이다 이런 얘기도 정숙님한테 해야 됐나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근데 저는 정숙님으로 마음을 결정한 것 같아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데 영자님이 방송 보면 좀 기분 안 좋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나갔나? 그러니까 마지막에 너무 정숙님한테 맞춰주는 느낌이 강해가지고 제가 그 정숙님의 가스라이팅? 그거에 너무 막 기분 풀어주려고 말하고 맞춰서 말하고 하는 게 너무 강해서 좀 별로였어요. 물론 이제 엄청나게 잘못하신 건 아닌 건 아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나 저는 싫어서 그랬나 봐요. 어떠셨어요? 근데 이거는 뭐 잘못한 건 아니고 상철님이 정숙님 달래주려고? 그것도 있고 상철님은
자기 눈에 꽂히면 그것만 보는 분인 것 같아요. 확실한 거는 그분의 눈에는 정숙님이 마음에 드나 봐요. 네.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딱 꽂힌 걸로 간 것 같아요. 그걸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근데 저는 이제 얘기했잖아요. 둘이 커플 돼도 절대 현커는 안 될 거다. 왜? 그 방송 모습 보면 주변에서 뜯어 말린다. 저런 성격이 분명히 지장이 갈 거다고 했는데 역시나 현커는 아니었죠?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 그 돌아가는 얘기 보면 뭐 영자님하고 서로 썸? 몰래 썸 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 두 분 다 서로 알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거 방송 중에 그 이번 기수 방영 중에 이번 기수 사람들끼리 모임하는 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정숙님이 없는데 상철님하고 영자님하고 또 누구였지? 근데 저는 그거 보고선 아, 상철님이 만약에 정숙님을 선택을 해도 절대 형커는 아니겠구나 싶었거든요. 그걸 정숙님이 가만두겠습니까? 맞잖아요. 네. 아득바득 같이 갈라 그러지. 진짜 현커였으면 영자님 있는 자리에 자기가 안 가겠어요? 무조건 따라가지. 일을 빼서라도. 근데 그냥 그거를 둘이 있는 거 보면서 정숙님하고 현커는 절대 아니겠구나 이 정도 생각은 했고, 그리고 이번에 라이브 방송 끝나고 뒤풀이에서도 영자님하고 상철님이 또 마주보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둘이 좀 가까이 있는 게 자주 나와요. 둘이 몰래 썸 타는 거 아닌가. 많은 시청자들의 바람인 것 같아요. 이게 옛날에 이런 적 있었거든요. 뭐요? 17기 옥수님하고 17기 영식님, 그 두 명이 방송에서는 서로 이제 큰 접점이 없었는데 잘 어울린다, 둘이 사겨라 막 이런 시청자분들이 거의 1년 가까이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실제로는 안 사귀었던 걸로 아는데 이 두 분도 약간 비슷한 거 아닌가. 잘 됐으면 좋겠다. 팬심이 생기나요? 네. 그래서 아, 상철님도 보는 눈이 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떠세요? 영자님을 알아보시길 지금부터라도. 마지막으로 이제 현숙, 광수. 여기는 진짜 와, 공감을 하는 사람이 내가 봤을 때 없을 거예요. 소름 돋았어요. 그 패널 분들도 말을 잃었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와, 새벽 5시까지. 아니 저 같았으면 질렸을 것 같아요. 그만하시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영호님이 순자님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순자님도 깠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아무리 호감이 좋은 사람도 저런 행동을 하면 그쵸. 아, 얘 질린다 얘. 아, 얘 이런 타입이었구나 라고 하고 아예 배제시킬 만한. 그리고 보통 그러면 화내거든요? 네. 근데 현숙님은 그냥 계속 웃으면서 끝까지 받아줘요. 그러니까 솔직히 한두 번은 아, 현숙님 불쌍해 이렇게 하는데 그걸 끝까지 받아주고 있으니까 바보 같아 보여요. 그리고 그런 감정이 느껴졌어요. 이게 알고 있잖아요. 네. 알고 있는데 안 저렇게 하는데도 커플이 된다고? 네. 이러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네. 이게 만약에 몰랐으면 아유, 저래서 선택 안 했겠거니 하고선 에휴 저러면 안 하지. 현숙이 바보냐? 아무리 현숙이어도 저거 선택 안 해. 이러면서 보다가 마지막에 선택하는 거 보고 어? 충격을 받았을 텐데 아니까 더 짜증났어요. 저랬는데도 받아준다고? 네.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나이가 40인데 저거를 왜 받아주지? 아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정숙님이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최종 선택을 받으니까 갑자기 온화해져요. 그죠? 온화해지고 네. 주변한테 친절해지고 가시돋친 말을 안 하더라고요. 네. 정숙님도 보다 못하니까 광수님한테 그만하라고. 그때 막 머리 만지려고 했나? 네. 스킨십을 하려고 하니까 정수님이 커트를 해줬어요. 스킨십 하지 말라고. 그리고 맞아, 스킨십 얘기하니까 봐봐요. 내가 이 사람이랑 최종 선택을 할 거면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몸에 가벼운 터치라든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손잡는 정도까지는 고려할 만하잖아요. 최종 선택을 할 정도면은 가볍게 손잡는 정도의 스킨십은 고려를 할 만하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데 선택을 어떻게 해. 맞지 아니, 않나요? 다 싫어하면서.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는 사람하고 선택을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 광수님이 이렇게 좀 터치하려고 그러니까 막 영수님 뒤였나? 네. 막 숨고 막 이러는 거 보면서 아니 저렇게 행동하면서 왜 선택하지? 지금 저 되게 흥분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화가 막 나더라고 그때 보면서. 좀 뭐야 저게? 모르겠어요.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내 마음은, 본능은 강수를 피하고 싶고 싫어하는데 머리로 어거지로 강수를 좋아해야 되는 점을 찾아내고 자기를 세뇌시킨다고 해야 되나?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걸 수도 있어요. 사람들 앞에 있으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좀 피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다 생각해요. 근데 왜 둘이 방에 있을 때도 피했어요? 모르겠어요. 말이 안 된다니까? 네. 제가 봤을 때 현숙님은 착한 사람 컴플렉스랑 트라우마들이나 이런 문제들의 집약체인 것 같아요. 자기보다는 타인한테 맞춰주려고 하는 성향이 너무 강하고,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원래 자기는 친구에서 이성 관계가 된 적이 없다. 근데 나는 솔로는 대시를 하면 받아줘야 되니까
이렇게 된 것 같다 하잖아요. 받아줘야 되는데 아니에요. 네. 까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해야죠. 자기 합리화를 그런 식으로 시키는 거예요. 아 여기는 나눠 솔로니까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받아줘야지. 내가 싫으면 싫은 거지. 본능이 가는 대로 해야죠. 그런 논리면은 영호랑 순자는 무조건 커플이 돼야 되는 거고 영수도 영숙을 받아줬어야 되는 거고 다 그거예요. 다 커플 돼서 나가지. 열심히만 해서 될 거면. 이렇게 했는데 커플이 되니까 되게 어이가 없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는 그래 그러면 진짜 결혼하고 애도 낳고 그 광수의 어린 시절을 그 애기로 한번 봐라. 그러니까 제가 그 말했을 때 되게 감동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대상이 광수가 되니까 어린 시절 동심이 깨지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때는 영호님한테 한 말이니까 아 영호님의 어린 시절을 애기로 본다 이렇게 상상을 했었는데 그 대상이 광수님으로 바뀌니까 아 그 멘트가 전혀 좋은 멘트가 아니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했냐고. 이제 정신 차리신 것 같아요. 밖에 나와서. 그래도 희소식이 있죠. 네. 라이브에서 밝혔는데 그 영식님하고 현숙님이 현커인 거 맞죠? 네. 뭐 영식님이 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광수님하고 비교를 해보면 썬님은 어떨 것 같아요? 둘 중에 만약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영식님 거의 100에 100은 영식님 아닐까요? 대화를 하는 것만 봐도 영식님하고는 진짜 현실적인 대화를 하는 느낌이었고 대화가 되는 느낌? 광수님은 계속 나도 좋아해. 최종 선택 이거를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불쾌한가요? 네. 제가 해도? 네. 근데 그거를 5시간... 못해도 아니죠. 그 전부터 했을 거니까 네. 한 12시간은 당했을 거 아니에요. 와 아니 저는 그냥 짜증하면 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한 번만 더 얘기하면은 연 끊는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랬는데 광수는 또 그래도 최종 선택 이렇게 했다가 손절 당했겠죠. 그리고 이제 라이브 얘기 좀 하면 사람들이 다 기대한 게 그거잖아요. 광수 나오나 안 나오나. 근데 저는 나올 수가 없다고 봐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말실수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출연자들이 다 빈정상하고 거기 나오신 분들이 집도 잘 사시고 한가닥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사람하고 엮이고 싶겠어요. 그리고 PD님도 꼴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저는 뭐 못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고 근데 현숙님도 안 나오대요. 욕을 좀 많이 먹어서 나오기가 좀 그렇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광수가 진짜 좋았냐? 아니, 본인이 선택해놓고서 왜 그런 질문을 피하세요? 자기도 떳떳하지 않으니까? 사실 사람들이 다 그거 물어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광수 왜 선택했냐고? 정말 좋냐고? 그래도 영식님이랑 만나서 다행인 것 같아. 저는 뭐 영식님하고 잘 됐다고 해서 뭐 그게 축하할 일인가 잘 모르겠고 영식님 입장에서 좋은 일인데 그냥 그 현숙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별로 공감도 안 되고 몰입도 안 되는 느낌? 저도 뭐 같은 생각인데 그래도 이제나마 정신을 차리신 것 같아서. 돌아가면서 출연자들끼리 자기가 억울하고 하고 싶었던 말 하는 차례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정숙님이 얘기를 하는 게 처음에는 자기가 좀 반성을 했고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돼서 앞으로는 개선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네. 억울한 게 있는데 당사자는 괜찮답니다. 이거잖아요. 네. 제가 거기서 반박을 하자면 의도가 없었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밥을 먹잖아요. 무슨 의도예요? 배고프니까? 배를 채우려고 잠을 자잖아요. 무슨 의도예요? 졸리니까. 네, 피곤함을 달래려고. 현숙님이 그런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한 이유는 뭐예요? 의도가 뭐예요? 재밌으니까. 나 재밌으려고. 아니에요? 저 사람을 모욕 주려고 하는 거는 아닐 수 있겠죠. 저 사람을 모욕 주려고 행동하는 거 아니면 다 괜찮아요? 내가 재밌으려고 결과적으로 저 사람이 불쾌했잖아요. 그런 거를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나 그렇지. 보통 사람들은 내가 재밌지만 상대가 불쾌할 것 같으면 안 한단 말이에요. 네. 나이를 먹고 나이를 안 먹었어도 어렸을 때부터 정신이 바뀐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의도가 없이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의도가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재밌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게 봐줬을 때 그거예요. 아,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재밌어서 한 건데 이걸로 네가 상처받을 것까지는 고려를 못했어. 요 정도까지는 오케이. 그럴 수 있지. 저도 그런 적 많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아무 의도가 없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정숙님이 얘기한 게 제가 했던 언행들이 남한테 그런 의도 아니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럼 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뭐 시켜서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도가 없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욱해거나 아니면은 질투심이 나거나 그래서 그 질투심을 발산하기 위해서 그런 말이 나온 건데 그 의도잖아요. 그게 내가 쟤한테 지기 싫어, 쟤를 누르고 싶어, 이런 게 의도 아니에요? 그 감정이 말로 표현이 된 건데 그냥 그 행동 자체가 잘못된 건데 왜 자꾸 의도가 없어서 괜찮다는 식으로 그냥 변명을 하는 거죠. 네, 변명하신 거. 변명을 하는 거 보면 고쳐지기는 쉽지 않다.
일단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안 고쳐진다는 게 인정이 쉽지가 않거든요. 내 잘못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제일 별로인 거는 현숙이 괜찮다고 했어요 그러잖아요. 네. 다른 출연자들한테 왜 그렇게 못했어요? 왜요? 안 받아줄 것 같으니까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아줄 것 같은 사람한테 해놓고선 받아줘서 괜찮다는 게 그럼 학창시절에 그런 논리예요 일진들이. 얘는 내가 괴롭혀도 받아줄 것 같으니까 괴롭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명하는 것도 정말 별로입니다. 마지막까지. 현숙이 괜찮다 그랬어요. 현숙이 나한테 좋은 말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왈가왈부할 문제 아니에요. 이 의도잖아요. 근데 현숙님은 광수님이 몇 시간 동안 최종 선택해달라고 집착을 해도 싫다고 못하는 사람인데 정숙님한테도 기분 나쁘다고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람들이 다 간파하니까 별로라 그러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하는 사람 치고 정말 자기보다 세고 기센 사람한테 그렇게 안 하거든요. 변명하는 게 굉장히 별로였다. 제가 좀 흥분을 했나요? 그래도 오늘은 동의가 되시나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변명 다 제 기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본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